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냐면요 좀 가볍게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8월 18일날 맞나? 8월 18일? 8월 18일 그저께죠. 8월 18일날 제가 유튜버 창현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창현 노래방이라는 곳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창현 노래방을 나갔던 그 썰과 그 다음에 창현 노래방이 앞으로 도전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노래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현 노래방에 나가기 전에 좀 준비하시면 좋은 꿀팁들, 이런 거를 좀 가볍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도움이, 막상 또 이게 무슨 창현 노래방 아니면 노래자랑 나가는데 뭐 이렇게 준비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막상 나가시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창현 노래방에 한 2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레슨이 끝나고 창현 노래방에 아는 동생들이 버스킹을 한다고,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놀러 오래가지고 제가 레슨이 끝나고 바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레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루에 12개, 13개 막 이렇게 할 때여가지고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렇다 보니까 그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밥도 못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입술의 말을 부르고 백야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제가 잘 못 불러가지고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언젠가는 나가서 이 트라우마를 좀 깨야겠다 라는 용기를 좀 가지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언제 날까 하다가 원래는 이번 주죠, 8월 25일날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8월 18일날 제가 레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번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형이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나가서 현장 조사를 좀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갔단 말이에요. 뭐 소리도 좀 들어보고, 왜냐면 음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 갔는데 또 마침 그날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앞에 5분이 예선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다 5분이. 그리고 5분이 또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막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나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5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세 팀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이 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창현님께서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모집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나갔다고 해도 내가 컨디션 관리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정말 이거는 뭔가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뭔가 신의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운 좋게 또 예선이 경쟁자가 많이 없이 한 분이 계시고 제가 두 명, 이렇게 딱 2명만 나온 거죠. 근데 그분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날 또 다음 주에 어차피 나갈 거니까 목도 솔직히 안 풀었고 밥도 안 먹고 갔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그리고 이 티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 티도 원래는 창현 노래방 때 나갈 때 제가 입으려고 산 티셔츠예요. 근데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선 딱 나가는데 벌써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과 또 다르게 진짜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본업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창현 노래방 나가가지고 괜히 못하거나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용기가 더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나가게 됐는데 현기증이 벌써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을 부르고
MC 더 맥스의 시간을 견디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곡 김현우님의 부스럭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곡 때 샤방샤방 박현빈 씨의, 그다음 네 번째 곡 때 입술의 말 리벤지 매치를 한 거죠. 또 입술의 말을 부르고, 다섯 번째 곡 때 제가 정말로 부르고 싶었던, 옛날부터 남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를 누군가 앞에서 불러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스트라이퍼의 12 with the devil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여섯 번째 때 김경호님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견디면이라는 노래는 첫 곡으로 부른 이유가 너무 힘든 노래예요. MC 더 맥스 노래는. 그렇다 보니까 첫 곡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곡 때는 이제 제가 학생이 이제 김현우 노래 중에 부스럭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노래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노래를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불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불렀는데, 제가 그 노래를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간주 동안 제가 좀 발성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10초 이상 좀 끄는 구간이 있어요. 마지막 간주 전에. 그것도 힘을 다 쏟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어가는 타이밍에 부르려고 했던 노래인데 벌써 에너지 소모를 너무 다 해버려가지고 두 번째 노래를 다 끝났는데, 야 이거 벌써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머릿속엔 욕인데 지금 말로는 제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들었다고 언어순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의 때는 창현님께서 이제 좀 아는 곡으로 여러 연령층 다양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시는 게 좋다. 김현우님이 아마 부스럭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아시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 번째 곡 때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를 좀 하겠다고 했었어요. 트로트를. 제가 원래 트로트 전공이거든요. 노래가 트로트 전공인데 다른 노래들도 제가 다 할 수는 있어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는 락 발라드나 발라드, R&B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원래 트로트 전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샤방샤방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샤방샤방을 쉬어가는 타이밍에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너지 고갈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신청곡을 이제 창현님께서 신청곡 두 곡을 해야 된다. 신청곡을 먼저 하겠느냐, 그 신청곡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신청곡이 막 올라오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현 노래방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힘든 노래만 올라와요. 아시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마이웨이,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되게 힘든 노래, 김경호 노래, 막 이런 좀 고음 노래, 힘든 노래들만. 근데 그 중에서 딱 진짜 마음속으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중에서 한 곡을 하면 난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올라왔던 게 입술의 말이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명분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2년 전에 그걸 노래를 부르고 백이야 불렀을 때 떨어졌으니까. 아까 제가 창현님께 얘기를 했었죠. 제가 실은 2년 전에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술의 말을 부르고 다음 곡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창현님이 놀래시는 거죠. 이제 아 그랬냐 하고 제가 리벤지 매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입술의 말을 한번 불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입술의 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래가. 그래서 원래는 첫 곡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하고 힘이 고갈이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신청곡을 봤는데 또 너무 힘든 노래들만 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창현님께 제가 솔직히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차라리 스트라이퍼의 12 with the devil이라는 노래를 제가 마지막 곡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오히려 다른 노래들보다는 더 부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현님 그 노래방에 가면은 모니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마이크 가까이 있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의 하이 볼륨,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내는 볼륨이 좀 줄어들어 있거든요. 하이와 로우가 있는데 하이 쪽이 좀 없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아를 차가워진 눈빛을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차가워지니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모니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좀 소리를 차라리 강하게 내면은 잘 들리더라고요. 귀에 발음도 잘 들리고. 그렇다 보니까 12 with the devil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또 쉐릴 고갈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노래들만 연장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곡 때도 신청곡이 너무 어려운 것들만 올라와서 그냥 김경호 씨의 마지막 진짜 불태워야겠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실수한 거죠. 너무 어려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체력이 너무 고갈라가지고 배도 고팠고 힘든 상태에서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소리가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한 무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어려운 노래들을 계속 했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어려운 노래들만 해갖고 힘들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무 후회 없는 좀 경험을 했고 다음번에 또 1년 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건데 제가 한 번 또 두 번째 겪었잖아요. 이번에 겪어가지고 이번에는 창현 노래방 이제 앞으로 나가실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을 푸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첫 번째는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무대도 많이 섰었는데 진짜 창현 노래방은 다른 무대보다 훨씬 긴장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분들이 다 노래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정말 창현 노래방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방송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채창글에 좀 안 좋은 글들이나 욕도 가끔 올라오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본업으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가실 분들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막상 나가셔가지고 떨어지셔도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용기를 내셔갖고 다시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진짜 한 번쯤 창현 노래방 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가보시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노래를 하기 전에 밥 먹으면 또 잘 된다고 하고 밥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밥을 드실 거면은 1시간 반 정도 전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매운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밥이나 조금 뜨거운 것들을 천천히 밥을 한 30분 정도 천천히 먹으면은 몸이 쫙 풀리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팀팩으로 제일 좋은 꿀팁에서 나옵니다. 음식. 무대석이 한 20분 전에 크림빵을 한 2개 정도 드세요. 3개도 괜찮습니다. 2개, 3개 정도. 크림빵이 목에도 하나도 자극도 없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드시면은 몸에 당이 확 올라와요. 힘이. 그래가지고 노래하실 때 힘이 쫙쫙 잘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아는데도 못했어요. 그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워요. 다 알고는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크림빵을 사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밥도 못 먹었는데 크림빵을 한 2개, 3개 정도 사두셨다가 노래방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먼저 드셨다가 그 다음에 좀 대기하셨다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당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힘이 쫙 잘 받습니다. 자, 세 번째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예선곡. 예선을 창현 노래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선을 볼 때 한 5명 정도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딱 세운 다음에 노래를 한 소절씩 시키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처음에 예선곡을 쓰잖아요. 그 쓰는 것도 정말로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좀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대중들이 많이 알만한 노래,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MC 더 맥스, 나얼, 김범수, 박효신 이런 곡들은 쓰면 일단은 무조건 예선을 볼 수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면은 그 예선 곡에서도 창현님께서 이분들은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분을 뽑기 때문에 예선곡을 적으실 때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높은 노래들 이런 걸 적으셔갖고 한 소절에서 2소절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노래 끝나고 또 예선 2번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애매하다고. 저도 2번 봤거든요. 애매하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2곡 정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선곡으로는. 그리고 자, 4번째 팁입니다. 막상 예선이 올라갔어요. 이제 난 올라가서 노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정말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긴장이 너무 된다. 그러면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근데 심지어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들은 좀 얇잖아요. 근데 창현 노래방에 나가면은 마이크가 좀 두꺼워요. 무선 마이크다 보니까
이 마이크도 조금 제나이저 마이크도 두꺼운 편인데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잡혀요. 막 실제로 이렇게 잡혀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혀요. 정말. 약간 이런 물통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도 무겁고 힘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긴장을 해갖고 손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 두 손으로 잡고 합니다. 두 손으로 잡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슬리퍼가 지금 밖에 있는데 가져올게요. 제가 이 슬리퍼를 선물을 받아갖고 그날 그 당일날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신고 갔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더니 이 쿠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슬리퍼가.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래를 하실 때 우리 막 단전에 횡격막에 힘을 준다고 배에 힘 줘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슬리퍼와 쿠션이 좋다 보니까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체에 힘이 잘 받아줘야 허리에도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횡격막에도 힘이 잘 들어가고. 근데 하체에 힘이 안 받다 보니까 제가 슬리퍼를 그때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요즘 또 여름이니까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 신고 가셨는데 쿠션감이 너무 좋으신 걸 신고 가시면은 오히려 노래하실 때 하체에 힘이 안 받기 때문에 소리를 좀 세게 내거나 힘을 줄 때 잘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더원님이나 아니면 이은미 여기 가수님께서 뭐 녹음하실 때나 아니면 이번에 더원님께서 창현 노래방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슬리퍼를 벗고 하신 걸 거예요. 아마 저랑 똑같은 이유로.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체에 힘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도 두 손으로 잡으시면 힘이 좀 잘 받을 거고요. 슬리퍼도 쿠션감이 좀 있는 거 신고 가셨으면은 벗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실제로 가시면요 정말 멘탈이 나갑니다. 왜 멘탈이 나가냐? 모니터가 어렵습니다. 스피커가 큰 게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의 하이를 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이크는 레슨용이기 때문에 하이가 되게 높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리버브까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지금 차가워진 눈빛을 가사가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창현 노래방 모니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차가워진 이렇게 불러도 느느느느느느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벌스 부분은 노래 앞부분을 부르실 때 진짜로 뻥이 아니고 차가워진이 아니고 느느느느느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좀 높은 노래를 부르시고 힘이 받는 노래를 부르시면 오히려 잘 들려요. 근데 벌스 앞부분에 차가워진 이렇게 작게 부르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는 모니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음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컬 트레이너로서 좀 팁을 드리자면, 물론 저도 저도 경험을 이때 당황해가지고 저도 좀 삑살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전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자면은 좀 노래 연습을 하실 때 흡음이라고 하죠. 흡음재가 있고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들,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잘 들리잖아요. 그런 데 말고 좀 이불을 뒤집어 쓰시거나 아니면 좀 내 모니터가 잘 안 되는데 흡음재가 있으시면은 소리가 흡수돼 갖고 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연습을 자꾸 하시면은 나중에는 모니터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답한 곳, 갑갑한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은 창현 노래방에서 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분명히 거기 나갔을 때도 음정이 진짜 안 나가고 흔들리지도 않고 정말 노래를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노래를 제가 못했었는데 연습을 통해서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거는 타고난 실력인 건가? 절대음감인가?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인데 저분들은 정말 연습도 많이 하셨고 집중력이 좋으시구나,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진짜. 물론 제가 또 이번 올해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는 또 그런 걸 또 보완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차
또 연습을 해서 실력 향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아마추어 분들이나 취미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정말 당황할 겁니다. 당황하실 거예요. 그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미리 준비하시면 아마 그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대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선곡입니다. 노래에 대한 선곡. 우리가 창현 노래방 가시면 요즘에는 6곡 정도를 불러요. 레전드까지 올라가시면. 저도 6번째까지 딱 불렀는데 정말 6곡을 계속 부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쉬는 타임도 없단 말이에요. 콘서트처럼 막 말도 좀 하고 이런 게 없고 계속 연장으로 거의 멘트도 안 하고 계속 멘트하는 시간도 힘들어요. 제가 막 창현님께서 뭐 물어보실 때 그 시간도 힘들어요. 막상 가면 긴장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쉴 타임이 없이 노래를 계속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채창에서 신청곡들이나 노래를 막 할 때 내가 조금 대중성이 없는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막 0과 1을 이렇게 올리는데 0은 떨어진 거, 1은 계속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건데 0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듣기 싫은 노래를 하거나 인기가 없는 노래들을 하면은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게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곡을 하실 때 대중적인 노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첫 곡과 두 번째 곡은 조금 쉬운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퍼펙트하게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조금 데미지가 없는 좀 체력적으로 좀 비축을 하실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시고 세 번째 곡 때부터 조금 인기 많으신 노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곡까지 조금 그렇게 힘들지 않은 노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곡까지 퍼펙트하게 완성을 하셨으면 네 번째부터는 조금 본인이 준비한 필살기 곡들 네 번째, 다섯 번째. 왜냐면 이때부터는 신청곡이 막 들어오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하실 수 있는 역량에서 하실 수 있는 노래들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신청곡 중에서도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노래들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고음 노래를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고음 노래만 신청곡으로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곡들 세 번째까지 좀 느낌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부르시기 쉬운 노래들 이런 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곡 신청곡은 어차피 랜덤이니까 본인이 거기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하기 내가 지금 체력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곡 여섯 번째까지 가셨다 하시면은 정말 본인이 평소에 잘하는 곡 고음도 좀 있고 좀 내가 진짜 나의 명물을 진짜 보여줄 수 있다. 난 내 노래 실력을 그런 곡들을 좀 선택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노래라는 거는 예체능 다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잃을 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근데 용기를 못 내가지고 나가지 못하면은 결국에 항상 후회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힘들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한 번쯤 나가보고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정말 한 번쯤은 꼭 한번 나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현님께서 언제까지 또 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거고 물론 오래 하시겠지만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데 안 하면은 계속 내년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본인이 용기를 내서 나가면 나가는 거지 본인이 결국에는 나가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분들은 계속 채창에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욕도 막 쓰고 괜히 나쁜 말도 쓰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꼭 용기 내셔가지고 나가보시면은 정말 큰 추억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창현 노래방에 이번에 나갔던 그런 썰과 그다음에 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제 영상도 아마 창현 노래방 그 유튜브 페이지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전 아직 못 봤거든요. 제 영상을 너무 창피하고 실수한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보컬이지만 더 열심히 연습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정말 서민에서 올라온 보컬이거든요. 제가 노래를 아예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잘 못했었고 고음도 이렇게까지 되게 될지는 몰랐었고 앞으로도 서민 보컬 출신답게 열심히 연습을 더더욱 해가지고
다음번엔 더 좋은 모습으로 창현 노래방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쯤 아프리카 TV나 뭐 유튜버 노래 자랑 이런 거 있으면 또 한 번 나가봐가지고 좀 좋은 기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개인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뭐 궁금한 것들, 노래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막 알려드릴 거고 창현 노래방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막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노래 같은 것도 좀 봐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카톡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